네,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못 오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정형외과 의사로서 사실 일반 사람들한테도 되게 필요한 지식이고, 또 의료 행위를 행하는 또 의료인들한테도 아주 중요한 지식이라서 아마 많이들 옛날에 배우시긴 하셨을 거예요. 아마 학생 때나 뭐 이제 뭐 시험 준비 같은 거 하시면서 배우긴 하셨을 텐데, 특히 이제 또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우리가 기초가 강해야 또 응용을 잘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 이제 듣고 가시는 분들은 많은 이제 기본 이제 좋은 상식을 알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요.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순서는 뼈의 발생과 구성과 구조 그리고 골절과 뼈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척추 부분은 제가 맡고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척추를 제외하고 우리 팔다리, 사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뱃속에 태아가 되고 나서 4주 말에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몸통에 이제 척추 분절들이 먼저 생겨 있는데 거기에서 마치 싹이 자라나오듯이 이렇게 팔과 다리가 쑥 자라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태생 4주 말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한 8주 정도가 되면 팔다리가 쭉 다 충분히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생기는 순서는 상지부터 생기고 그다음에 하지 생기고 이제 몸통에서 자라나오는 거기 때문에 위쪽에서부터 먼저 생기겠죠. 그래서 다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10주 정도째 관절들이 형성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태아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몸통 부분만 있다가 이렇게 마치 싹처럼 조금 뭐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자라나오면서 이렇게 팔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벙어리 장갑처럼 이렇게 뭉뚱거려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 세포들이 죽어야 되는 세포들은 죽고 자라나야 되는 세포는 자라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모양을 얼추 태아 때 갖게 됩니다. 뼈가 생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막내고라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아일 때는 이제 조직들이 형성되기 전이었을 때는 우리가 간엽 조직 세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에서 일부 간엽 조직 세포가 그 뼈를 만드는 골모 세포로 분화하면서 골모 세포에서 직접 뼈를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막내고라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뼈들은 대부분 얇은 뼈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개골, 우리 상악, 하악, 또 쇄골 이런 뼈들이 막내고라를 통해서 형성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연골내 고라의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팔다리가 쭉 자라나오면은 얘네들은 다 처음에는 연골의 형태로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형성된 모형을 우리가 연골 모형이라 그러는데 연골 모형에서부터 이제 혈관이 자라 들어가면서 뼈가 이제 군데군데 이제 단단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뼈가 생기는 중심을 우리가 1차 고라 중심, 그다음에 나중에 생기는 또 이제 뼈가 생기는 부분을 2차 고라 중심이라 그러는데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연골 상태로 있다가 대부분 이런 이제 길다란 뼈들, 우리 팔다리에 있는 길다란 뼈들은 이 중간 부분에 이렇게 혈관이 먼저 자라 들어갑니다. 자라 들어가면서 여기에 이제 석회질이 침착이 되면서 중간 부분부터 이제 뼈가 형성이 돼서 여기를 1차 고라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부분부터 골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크게 되면 양 끝단 부분에 또 이렇게 혈관들이 자라 들어오면서 또 뼈가 생기는 중심이 생기는데 이 끝단 부분을 우리가 2차 고라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부분과 끝단 부분이 생기니까 그 중간에 틈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틈이 생기는 이 아직 물렁뼈로 남아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뼈의 성장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골단 부분과 골 간부, 골 중간 부분이 이렇게 다 혈관들이 쭉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완성된 뼈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을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8개월째 소아의 손뼈를 보게 되면 뭐 군데군데 비어 있는 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에서는 찍히지 않는 물렁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지만 실제로 뼈 모양은 성인과 똑같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예, 8개월째 모양은 이렇고 특히 이제 손목 쪽 보면 거의 뼈가 없죠. 그리고 이제 5살 정도 되면 이제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뼈가 길쭉하게 생기고 끝단 부분에 마치 섬처럼 떨어져 있는데 거기 중간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판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보시면은 또 손목뼈들은 몇 개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보통은 7세 이하일 때는 이 손목뼈를 가지고 골 연령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책자가 있어서 그 책자를 통해서 뭐 이제 몇 번 어떤 뼈가 어디까지 생겼는지를 가지고 뭐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이렇게 완전히 성장판이 다 사라지고 쭉쭉 뼈가 길어졌죠. 그래서 뼈가 다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뼈라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뼈 세포하고 골 기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은 뼈가 이제 오래 지나면은 아까 이제 제 첫 슬라이드를 보던 그 뼈다구만 남죠. 그 뼈다구는 이 무기질이 되겠고요. 이제 나머지 뼈 세포하고 유기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골 기질, 그러니까 뼈 여기 그림에 보시는 이제 점처럼 보이는 애들이 뼈 세포들이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배경처럼 있는 애들이 다 골 기질입니다. 그래서 골 기질도 유기질과 무기질이 있는데 유기질이 35% 정도로 대부분이 타입 1 콜라겐, 1형 콜라겐으로 되어 있고요. 무기질은 대부분 인산 칼슘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뼈 세포들은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데 그냥 간단하게 분류를 하면 이 골 조상 세포는 이제 얘가 이제 자극을 받으면은 골 모세포로 변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걸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이고 골 모세포는 뼈를 만드는 아이들. 그다음에 골 세포는 뼈를 충분히 만들고 나서 이제 휴지기에 들어가 있는 여기 사이에 수박씨처럼 박혀 있는 이런 점 같은 애들이 휴지기에 있는 골 세포가 되고요. 파골 세포는 얘네들과 좀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백혈구의 그 대식 세포, 백혈구처럼 대식 세포에서 생기는 건데 그 대식 세포와 같은 줄기를 가진 애인데 얘는 이제 뼈를 이제 흡수시키는 뼈를 파괴하는 그런 세포가 되겠고요. 골 표면 세포는 뼈가 이게 충분히 생기고 나서 겉에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들을 말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극을 받으면 다시 골 모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있고요. 우리가 뭐 뼈가 부러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지내면 때가 벗겨지듯이 뼈도 항상 오래된 뼈는 없어지고 또 새로운 뼈들로 이제 대체가 되면서 계속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이게 휴지기에 있을 때는 이러지만 이제 파골세포가 오래된 뼈를 파골세포와 대직세포가 오래된 뼈를 제거하고 나면 이런 골모세포들이 이제 자극을 받아서 이제 들러붙어서 새로운 뼈를 만들고 이제 충분히 뼈를 만들고 나면 골 표면 세포로 변해서 거기 이제 유지하고 있게 되겠고 이제 만들면서 속에 이제 이렇게 들어간 애들은 이제 골 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이런 이제 뼈도 이렇게 계속 재형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뼈의 구조를 보시면 여기 이제 단면이 보일 텐데 이게 대퇴골이죠. 예, 허벅지 뼈인데요.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먼저 뼈의 구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끝단 부분을 골단이라고 하고요. 중간 줄기 부분을 골간부라고 하고요. 이제 그 골단과 골간부 사이에 있는 부분을 골간단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뼈가 두꺼운 부분도 있고 스펀지처럼 생긴 부분도 섞여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아주 스펀지처럼 이제 격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골주라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게 뼈 끝단 부분들에는 아주 이제 치밀하게 채워져 있어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 부분은 우리가 대나무의 이제 그 통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 실제로 보면은 그냥 굉장히 딱딱하게 생겨서 그냥 무슨 석회 덩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속에 굉장히 정교한 혈액 순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쭉쭉 길게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 구조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오스테온이라고 하는 구조고요. 그 속에 이제 혈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버시안 캐널이라고 하고 또 이 하버시안 캐널들끼리 연결해주는 이 중간 다리들을 볼크만 캐널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뼈가 골절이 되면 굉장히 피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골절이 되면 그냥 이 혈관들이 다 끊어지는 게 되니까 피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이제 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의학적인 정의는 뼈의 연속성이 깨진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심하게 다친 것도 있지만 아주 뭐 세포 단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뭐 이렇게 금이 살짝 생긴 것도 다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절은 사실 골절된 모양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힘을 받았겠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모형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틀리는 힘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뭐 눌리는 힘을 받았느냐, 옆에서 치이는 힘을 받았느냐, 또 얘네들이 어떻게 복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골절의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뼈가 낫는 이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도 찢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꼬매서 아물게 하는 거를 1차 치유라 그러고, 그냥 벌어진 채로 그냥 서서히 흉터가 생기면서 아물게 하는 거를 2차 치유라 그러는데, 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뼈도 이렇게 이 금속 판 같은 걸 이용해서 뼈를 딱 붙여 놓게 되면 이렇게 그냥 뼈끼리 연결되면서 붙는 과정을 거치는 직접 치유 또는 1차적 뼈 회복이라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렇게 부러지고 나서 가만히 뭐 깁스 같은 걸로 이렇게 두게 되면 이렇게 몽실몽실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뼈진 같은 게 나오면서 엉겨 붙는 이런 거를 이제 2차적 뼈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이제 이 뼈 2차적 회복 간접 치유에 대해서 보면, 뼈가 이렇게 크랙이 생기면 이제 틈이 생기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피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심하게 골절이 되면 뼈 표면을 덮고 있는 골막도 이렇게 찢어지게 되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골막이 보존이 되는데, 이 골막 안에는 뼈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줄기세포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골막이 유지된 골절과 골막이 틀어진 골절은 회복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골절이 되면 여기 안에 이렇게 피가 모이게 되고요. 피가 우선은 이제 모여서 혈종이 생기고 나면 거기에 이제 세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식세포, 중성구 이런 애들이 이제 뼈를 오래된 뼈가 아니라 이제 그 파괴된 뼈들을 흡수시키는 세포들이 되겠고요. 이런 중감엽 세포나 사이토카인 이런 애들이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뼈를 다시 만드는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세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골절선이 잘 안 보이다가도 한 2, 3주 지나면서 골절선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골절이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지만 엑스레이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 3주 정도 지나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볼 거를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뼈 세포가 죄송합니다. 그 골절이 되고 나서 혈종이 차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게 유가 조직이 차거든요. 그래서 유가 조직, 우리 수술하면서 우리 그래뉼로마 제거하는 거 보신 적 있을지 모르지만 약간 단단하면서 몽글몽글한 조직들이거든요. 이런 조직들이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가득 차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가종이 된 유가 조직에 이런 섬유 연골들이 이제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뭔가 부하게, 마치 뭔가 항상 우리 진이 나온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이제 부드러운 가골이 엑스레이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석회, 미네랄들이 침착이 되면서 단단한 가골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다치고 나면은 처음에 피가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초반에 염증 반응이 바로 생깁니다. 보통 5일 안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땡땡 부어오르죠. 그래서 피가 모이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세포들이나 이런 염증 세포, 회복되는 세포들이 몰리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 거기 안에 유가 조직을 만들고 부드러운 뼈진을 만드는 과정. 그래서 보통 제가 일반적으로 성인 같은 경우에는 뼈진이 보이는 시기가 보통은 한 6주에서 한 2달 정도는 돼야 뼈진이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빠른 사람, 조금 느린 사람은 이제 좀 빠르네요, 좀 느리네요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딱딱해지는 거는 이제 그 단단한 이제 뼈진이 생기는 거는 어쨌든 이제 6주 이상부터 이제 생기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그 석회 조직들이 차면서 이제 딱딱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접 치유는 이런 식으로 진이 나와서 석회가 침착돼서 굳어져 가는 과정을 걸친다라는 거고요.
직접 치유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우리가 이제 피부를 봉합하듯이 조건은 골절 부분이 완전히 밀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밀착이 돼 있어야 되고 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을 얻었을 때 직접 골 치유라는 과정이 일어나고 이거는 훨씬 뼈의 회복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는 실금 뭐 금이 갔대요 그런 경우도 골막이 유지되어 있고 뼈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거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는 부러졌대요. 골절이 돼서 틀어진 경우를 말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맞춰줘야 되고 회복도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치유 과정은 이렇게 뭐 이렇게 들여다 보면 뼈가 딱 붙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좀 틈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기준이 딱 붙어 있으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요. 0.5mm 이하의 갭까지는 이래 직접적으로 이렇게 골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그 세포들이 행진을 하는 건데 이 골절면이 있으면 파골 세포가 앞에 먼저 앞장을 서서 깨진 부분의 세포들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골모 세포들,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그 다음에 뒤따라가고 그 다음에 혈관이 자라 들어가면서 바로 한 번에 그냥 뼈가 붙어버리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갭치유 같은 경우도 여기 틈이 약간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가골 같은 거를 조금 형성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바로 혈관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파골 세포, 골모 세포 같은 것들이 쭉 진행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시멘트로 발라버리듯이 그냥 쭉 붙어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뼈 회복이 훨씬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에 보시면은 금속판을 이용해서 뼈를 딱 붙여주게 되면 진이 생기는 거 없이 그냥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술을 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예쁘게 금속판을 대놨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게 아니고요. 여기 면에 완전히 밀착이 될 수 있도록 밀착력을 줘야지만 이런 1차적인 골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골치유가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관절 같은 경우에는 울퉁불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뼈를 딱 붙여서 시멘트처럼 그냥 서로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관절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가 팔 같은 경우에는 이 전완부는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기능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한 경우에 또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것 중에 뼈라는 게 끝단 부분, 이렇게 성글게 되어 있는 부분은 뼈가 아무래도 이제 튼튼해지는 게 좀 빠르고 이 중간 부분은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 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사람이 빨리 써서 관절이 굳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속판을 이용해서 1차 골 치유를 도모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1차 골 치유를 얻는 과정이 이렇게 째가지고 판을 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막이나 여기 뼈로 가는 그런 혈관들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뼈가 회복하는 생물학적인 환경을 훼손받는 거죠. 그래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열어서 수술할 때는 반드시 원칙이 내가 1차적인 골치유를 얻겠다라는 그 목적지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냥 열어서 대충 뼈 맞춰놓고 금속판 발라놓으면 물론 끝단 부분들은 뼈가 성글게 되기 때문에 잘 붙지만 중간 부분은 이렇게 만약에 밀착을 시켜놓지 않으면 거의 안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겠고 또 이제 째니까 미용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겠고 이제 예를 보면 이 그림을 보면은 이 피머 프랙처인데 네일을 이용해서 되게 잘 맞춰놓은 것 같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스테이플을 박아놨어요. 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열어서 뼈를 예쁘게 맞춰주고 이 금속정을 넣어주게 되면 물론 금속정도 어느 정도 여기 압박력을 줄 수 있지만 사실 이 금속정 자체는 기전 자체가 2차 치유를 도모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뼈가 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본들을 잘 알고 치료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뼈가 분쇄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뼈 조각들을 일일이 다 딱딱 붙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골절 부분을 열지 않고 이 끝에서
골절 부분을 건너뛰어서 밑에와 위 금속판을 고정하는 부분들만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뼈진이 잘 생겨서 아무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안정, 2차 골치유를 도모하는 경우는 우리 대부분 그냥 뼈 부러져서 깁스 치료하는 게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깁스 고정하는 경우는 깁스 고정하는 경우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중간 부분에 이렇게 분쇄가 심해서 막 조각이 여러 개 난 경우에는 일일이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최대한 생물학적 환경을 보호해서 이렇게 붙을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